안녕하십니까? 에듀파크 TV의 박세혁입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찍어서 혼자 보거나 뭐 그냥 지워버릴 용도가 아닌 어디다 업로드할 용도로는 태어나서 지금 셀프 동영상을 처음 찍어봅니다. 이 셀프 비디오를 찍는 이유는 고교 학점제 8월 1일 날 이게 그 교육부 브리핑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학부모님들의 문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회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좀 시급을 요하는 거라서 얼른 찍자 하다 보니까 이 남의 사무실에서 한 섹션에서 지금 서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 이게 처음이고 게다가 뭐 그냥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뭐 손가락이 나온다든가 마이크 시설이 조금 조잡하다든가 이런 장비상의 문제, 카메라 워킹 이런 거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시급을 요하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셀프 영상을 찍다 보면 이 구슬 같은 중저음 보이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탁월한 컨텐츠 분석력 그리고 그 카메라가 가까이 들이대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이런 그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와 저의 에듀파크 채널에 대한 매력도를 상승시키면서 이 에듀파크 채널의 인기 상승과 채널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우선 그 답답한 학부형님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을 좀 드리고 좀 잘못된 보도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영상을 지금 셀프로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보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 좋은 취지를 잘 기억하셔서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8월 1일 날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7월 29일 날 대통령한테 그 교육부 업무 보고가 이 내용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외고 폐지 자사고 존속 이 내용만 딱 어머님들이 들으시다 보니까 학부형님들께서 전화를 주시고 외고가 폐지되면 이제 어떡하냐. 우리 애가 이제 중3인데 외고를 준비해서 해왔고 올해는 외고 입시가 그대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예 폐지돼 버리면 그러면 신입생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학교 분위기가 스산해지고 입시에 손해보는 거 아닌가. 좋은 선생님들은 다 다른 학교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세요. 중3 중이 어머님들은 진짜 다급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외고 폐지라는 보도를 외고 폐교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의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해야 될 고민을 어머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교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고의 전환에 가까워요. 이번 폐지 발표는. 그러니까 교육부 브리핑 내용 자체가 외국어 교육의 이름뿐인 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폐지 혹은 외국어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고려하겠다. 그래서 12월 달에 뭐 이거 자사고는 존속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됐고요. 12월 달에 여러 가지 교육 고교 교육 그 개편안 발표 때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면 절대 아예 폐교 수준의 없애버림이 아닌 다른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왔는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교 학점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요. 뭐를 얘기할 거냐면요. 첫째, 외고 폐지라는 것이 왜 나왔는가?
요걸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철학적으로 이게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보도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고교 학점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데 이걸 또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고교 학점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가. 우리 학생들은 어떤 대비를 하면 되는가. 특히 중학생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금 외고 폐지라고 하는 부분이요. 사실은 왜 나왔는가 하면 제 말씀을 드렸죠. 교육계에는 보수 우파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항존주의 교육. 이제 자사고 설립을 주장하고 자유로운 설립과 자사고의 확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 학파라고 지금은 불려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항존주의 교육 그 보수인 항존주의 교육 학파와 진보라고 하는 진보주의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주의 교육 학파가 좌파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라 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학파가 교육계에서도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뒤에 말씀드린 그 진보적 좌파 교육인 재건주의 교육 학파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거 다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먼저 말씀드린 보수 우파 즉 항존주의 이 본질주의에서 이름을 바꾼 그 항존주의 학파 학자들은 그런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거 다 그냥 놔두자 내지는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주의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아마 5월 설명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진보적 좌파 교육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남아 계신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우파 학자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충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인 이 항존주의 학파의 자사고 유지 확대, 고교 교육 다양화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좀 보상적 차원에서 좌파 진보주의, 그러니까 요거 재건주의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뭐라고 불러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이거 뭐 학파 시험 볼 건 아니니까요. 이 진보주의, 재건주의 학파가 주장하는 것들 중에 그래 외고는 사실 뭐 외국어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수학 과학 교육 엄청 시키면서 그냥 입시 학교화 됐는데 그래 이거는 외고라는 이름은 더 이상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 절충적으로 외고 폐지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뭡니까? 외고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외고라는 이름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입생들을 뽑을 때 지금처럼 그런 그 면접 입시를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이름을 버린다고 해서 외국어에 특화된 학교의 성격까지 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국어, 뭐 문예창작, 외국어, 수학, 과학, 심지어 뭐 예체능까지 다양한 특성화고를 많이 만들자는 게 이 학교 교육 정상화와 고교 교육 다양화 측면에서 좌우 공이 참 동의하는 합의에 이끌어진 게 바로 그 고교 교육 다양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성화고를 많이 세우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럼 특성화고를 많이 세우기 위해서는 도대체 외고가 따로 있고 외국어 특성화고가 따로 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어 특성화고를 세우기 위해 그 전 단계로 하여간 외고는 특성화고로 바뀐다. 특성화고도 결국은 일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고를 특성화고로 바꾼다. 그러니까 고교 서열화가 좀 명시적으로는 없어지면서요. 외고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서열화가 줄어들면서 각각 뭐 국어 특성화고
아직 이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작가를 미리 길러내는 뭐 문예창작 특성하고 뭐 영어 특성하고 뭐 과학 특성하고 수학 뭐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하고가 생긴다라고 하면 학교 각각이 아주 특화되면서 또 서열은 무너지고 똑같은 다 일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좌우 모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건 12월이 되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한 3, 4개월 후에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란 이름은 더 쓰지 말자. 그냥 외국어 특성화고로도 충분하다. 이 차원이죠.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신입생들이 물론 뭐 입시를 치르진 않겠지만 외국어 특성화된 그런 교육을 받겠다고 들어오면서 이제 고교 학점제에 해당되는 이제 학년들의 신입생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영미문학의 이해라든가 영미시라는 과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독일어, 실용 독일어, 독일문학, 뭐 실용 뭐 프랑스어 뭐 등등의 이런 외국어 관련 과목만 고교 학점제에서 몇 과목 이상 의무적으로 몇 과목 몇 학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그런 특성화고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그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외고 폐지는 고교 학점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가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영수, 사탐, 과탐, 국사라고 하는 이런 공통과목 6개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을 하고 고2 때서부터는 자유롭게 완전히 고1 때 내신을 끝내고 자유롭게 뭐 고전 맛보기라든가 고전과 윤리 뭐 법과 무슨 사상 뭐 실용 영어 여행과 지리 무슨 뭐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우주 탐구 뭐 융합과학 과학사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던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영미문학의 이해 뭐 또 영어 역사의 이해 영미 희곡 뭐 영미 뭐 소설 읽기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자꾸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진로에 관련된 과목들을 미리 접하게 하고 또는 아주 심화학습까지도 가능하게끔 내신에서 조금 자유롭게 부담을 줄여주면서 고2, 3 때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런 취지가 바로 고교 학점제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외고 폐지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그동안은 외고라고 하면 들어와서 사실 뭐 제2외국어, 제3외국어까지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주로 수학, 영어 교육의 국영수 입시에 최적화된 입시학교였거든요. 사실 외국어고라는 이름이 무색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런 부분의 얘기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말입니다. 항존주의 교육은 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존재하는 아주 필수 과목은 있는 거다. 이게 원래 본질주의 교육이 항존주의 교육으로 이어지거든요. 교육 철학이. 그래서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항상 중요한 과목은 있는 거고 그런 교육 내용은 있는 거고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본질주의나 항존주의 교육학파는요. 은행 예금식 교육이라고 해서 필요한 지식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주고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이런 은행 예금식 교육을 추구했어요. 그럼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죠. 진보주의 이런 진보적 교육을 주장한 진보주의 재건주의 교육 학파들은 문제제기식 교육 그렇죠? 이런 그 본인이 문제점도 제기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 배울 수 있는 이런 자율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이쪽은 재건주의 이런 진보 쪽 교육은 창의성에 조금 초점을 뒀고 이 본질 항존주의라고 하는 이 우파적 교육은 보편성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교육이 있어서 꼭 가르쳐야 될 기본 내용이 있다 보니 어쨌든 항존주의 교육 과정이 많이 받아들여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
12년 동안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주는 은행 예금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고3이 되니까 딱 부딪히죠. 자기 진로를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거기서 어떤 미리 배워본 지식도 없고 그런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진로 선택에 굉장히 많은 판단 실수를 하더라. 그리고 굉장히 타율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 이게 지금 선진국 교육과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1 때 완전히 내신을 딱 끝내고, 심지어는 지금 수능도 미국 SAT나 ACT처럼 자격시험처럼 바뀌어서 지금 수능 최저, 인류대를 가려면 수능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죠. 그러니까 국영수 탐구 과목 4개에서 등급을 합쳐서 5가 안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다 그러면 다 1등급이면 합이 4니까 합 5 이내가 되려면 하나 정도 2등급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를, 이런 거를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슬슬 자격시험화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3 일정 시점에 교육과정이 다 끝나는 어떤 시점에 한으로 날 잡아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고1 때 시험 봐도 되고 고2 때 시험 봐도 되고, 어떤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더 시험 안 봐도 되는, 이렇게 자격시험화 되고, 고2, 고3 때 어떤 과목을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많이 이수했느냐 하는 고교 학점제와 이제 이어지면서 진로 선택, 학생 판단, 이런 거에 학생도 더 용이하고 학교도 뽑기 더 쉬운, 유리한 이런 제도를 선택해서 바뀌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고가 없어지면서 특성화고가 많이 생기고, 특히 외고는 외국어 특성화고로 전환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고1 필수 내신을 끝내고 고2, 고3 때는 대신 외국어 특성화고는 외국어와 관련된 과목만 몇 개 이상 반드시 듣도록, 몇 학점 이상 반드시 듣도록 하는 거고요. 수학 특성화고나 수학 중점고는 또 수학 관련된 과목, 과학적 관련된 과목, 그런 것들을 몇 학점, 몇 과목 이상 반드시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의 이수가 중요해지고, 또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의 고2, 고3 때의 그 심화 과목들은요, 절대 평가면서 A, B, C 학점만 주거든요. 내신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학교 교육 정상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들은요, 이번에 외고가 폐지되면서 제가 어떤 질문도 받았냐면, 완전히 이제 수능 100%, 정시 100%로 가는 거 아니냐, 옛날 식으로. 그걸 걱정하시는데요. 정시 100%로 갈 확률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왕조 국가로 갈 확률만큼 거의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정시 100%, 수능 100%가 된다고 하면요, 누가 학교에서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는 형식적으로 출석하면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만 줄창 풀겠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 황폐화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우파라인 항존주의 신자유주의 교육 학파나 진보 좌파인 재건주의 교육 학파나 공히 동의하고 주장하는 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 이거와 고교 교육의 어떤 다양화입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 수능이 100%가 될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 수능을 강조한다고 하는 게 지금 최인류 대학, 그러니까 상위 15개 대학의 그러니까 정시 수능 입시를 40%를 무조건 보장해라 라고 했는데도, 이게 일선에서는 수능이 50% 이상, 정시로 50% 이상 뽑게 되면 학교 교육이 황폐화된다. 100%는커녕 100%로 뽑으면 물론 학교 와서 공부도 안 하겠지만 50%만 넘어도 학교 교육은 황폐화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학생부 종합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학종이 지금 예상컨대 지금은 60%인데요.
70% 80%까지 늘어나고 수능으로만 대학 가는 거는 30% 20%그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사실 중론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고교 학점제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설사 정시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학생부 교과 즉 내신으로 그러니까 그 수능으로는 1차 선발은 수능으로 하고 2차 선발에는 내신의 비중을 넣어서 수능 만점을 받아도 이론적으로는 내신이 엉터리면 2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능 만점자도 뭐 스카이 대학이나 인류 대학에 떨어지는 게 실제로 발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요. 첫째, 외고 폐지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외고는 폐지라고 하는 건 없애버리는 폐교가 아니라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환을 의미한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자는 게 하나고요. 진학한 학생이나 앞으로 그러니까 이미 진학한 학생이나 앞으로 진학하게 될 중3, 중2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진학한 후에 어떤 입시적인 불이익이나 학교 분위기의 뒤숭숭함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그 외고 폐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게 무슨 수능 100%가 된다든가 완전 옛날로의 회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그 학부형님들 어머님들의 특성이 뭡니까? 간이 작으시죠. 그리고 고민이 많으십니다. 순수하시고요. 뭐 발표가 이제 났다 그러면 조금만 뭐 변화가 있다 그러면 밤잠을 또 못 주무세요. 순수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번에 그 외고 폐지는 외고의 전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 정책 왜 이런 얘기들이 쭉 흘러나왔는지 과정을 알면 예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제 외고 폐지가 무슨 뜻인지 해설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학점은행제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대비하냐면 우선 영수국 사탐 과탐 이 과목은 이제 수능 수준에서 두루 잘하는 학생이 요구가 됩니다. 뭐 인류대를 가려면요. 서울대 말할 것도 없고요. 연고대, 뭐 성대, 서강대, 뭐 하여간 상위권 대학, 인류대학을 가려면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능 최저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SAT나 ACT 미국 그 대학 입시 시험처럼 자격 시험화가 되면서 학교별로 그 최저 등급이 딱딱 매겨질 겁니다. 예전 예비고사처럼요. 지원 자격을 거의 그걸로 판단하게끔 될 거예요. 그러면 고교 내신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심지어는 수능으로 가는 정시 전형이든 간에 이런 그 교과 내신과 수능 체제의 중요성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된다 할지라도 우선 국영수 사탐 과탐의 최저 수능 등급은 맞출 줄 알도록 수능에 최적화된 그런 학습 그러니까 수능은 중등교육과정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교육평가원이 얘기하는 중등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6년 교육을 교육계에선 중등교육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육은 고등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중등교육 6년을 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수능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우는 그 교과서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삼각형, 외접원, 내접원이라든가 뭐 원의 성질이라든가 뭐 그 내각, 뭐 그 외곽, 막곡지각 등등 뭐 무게중심 여러 가지 삼각형, 원 모든 면에서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는 내용들이 중학교 때 나오고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수학도 수능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교 선행도 하고 고교 내용을 무난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 수능적 기초 체력을 철저히 다지는 건, 전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수학, 국어 모든 과목에 있어서 그런 건 또 설명회 때 말씀드렸어요. 국어 비문학이라든가 영어의 빈칸 이런 쓰기 문제들, 이런 고난이도 추론 문제를 가서 제대로 훈련하려면 선행을 끝내놓고 가야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을 3년 훈련하면서 어떤 일정 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비는 첫째, 국영수, 사탐, 과탐, 이거 수능 수준으로 두루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중 최소한 한 과목은 그 고교 특성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그 학점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교 학점을 어떤 과목을 듣느냐에 일관성이 있어야 이 학생을 평가하는데 그 유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학교 때 국영수, 사탐, 과탐 중에 어디에 특성화된, 뭐 학과까지는 딱 결정을 못 짓더라도 어디에 특성화된 학생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여러 과목을 트라이해주고 너한테는 이 과목이 맞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두루두루 같이 고민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 나오는 과목들을 같이 좀 접해보게끔 하고 어디에서도 흥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어느 한 과목에 아주 특성화된 심화학습을 할 때 얘가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지 찾아줄 수 있는 그 중학교 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런 교육이 이제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면 이제 최소한 국영수, 조금 더 확장하면 국영수, 사탐, 과탐 중에 어느 한 과목은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대학 수준의 그 아주 그 내용까지도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런 그 관심사를 두루두루 잘 찾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만 된다라고 하면 교육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외고의 이름이 무슨 뭐로 바뀌든 또 특성화고가 되든 중점고가 되든 어떤 제도가 되든 결국 수능에 최적화된 학생으로 최소한 중2서부터는 변화 시도가 돼야 되고요. 중3은 절대적으로 수능에 맞춰서 그 과목들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좁은 데서 지금 남의 사무실에서 한 섹션에서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외고 폐지는 정확히 어떤 의미고,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폐교가 아니라. 두 번째는 학점은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항존주의 교육에서 얘기하는 아주 주입식 은행 예금식 교육을 했더니 진로 선택을 할 때 완전 학생들이 멘붕에 빠지더라.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특성화고를 생각하게 됐다. 그 차원에서 외고 폐지가 결정된 거니 그 연장선상이니 세 번째 대비는 우선 국영수, 사탐, 과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 훈련은 중3 때부터 완전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5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 사실은 사탐, 과탐은 잠깐 제외하고요, 국영수 중에 어느 한 과목에 특성화고를 가게 된다면 그 무리 없이 그 커리큘럼을 선택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같이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쭉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 최초가 곧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로 외고 폐지에 대한 그걸 어떻게 그 뉴스를 볼 것인가 하는 분석과 그 다음에 대비책까지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매력도가 학부형님들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님들로부터 매력도가 굉장히 상승할 거라고 믿고요. 뭐 중간에 손가락이 나오든 비틀거리든 카메라가 흔들리든 제 몸이 막 넘어지려고 하든 그런 그 리얼한 그 과정들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림으로 해서 이제 사생 팬들이 조금 요만큼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방송의 아주 취지에 딱 맞는, 그리고 미리 예측했던 30분에 딱 들어맞는 기가 막힌 영상이 하나 나온 것이 아니냐.
아무 때나 들이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름다운 영상을 하나 만들지 않았나 하면서 뭐 다음 설명회 혹은 간담회 뭐 여러 가지 기회로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30분 뭘 넣고 해야 되나?